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강도 17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8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이라는 의미의 문부인데요. 문부를 쓰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문이라는 의미의 문, 듣다라는 의미의 문, 관계되다라는 의미의 관, 물어보다라는 의미의 문, 이런 이제 한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미 이제 살펴보았지만 길다라는 의미의 장부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기초 한자구, 고급 한자구를 떠나서 장부를 쓰는 한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장자 하나 정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살펴본 한자이기 때문에 부수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자로 문자 두 개와 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문이라는 의미의 문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문 중에 그 홍살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홍살문하고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이제 그런 점을 염두에다 두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이라는 의미의 문자가 되겠는데요. 이건 뭐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문을 얘기하는 한자입니다. 이 앞에 이제 무슨 문인가를 붙여서 정확한 문을 얘기하게 되죠. 드나드는 문일 수도 있고 뭐 환기를 위한 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있을 수 있죠. 출입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이나 또는 특정 구역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을 얘기합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벽 일부를 터서 안팎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 걸 얘기하는 거죠. 대문이라고 하면 통상 건물이 만약 있다고 하면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뜰이 있을 경우 이 뜰을 담으로 쳤을 때 그 담을 일부 터서 이 영역을 안팎 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통상 대문이라고 합니다.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문과 같은데 통상 이 대문은 가정집 또는 가정집에 준하는 건물을 얘기하고 정문은 뭐 학교라든지 또는 군 부대라든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 어떤 기관이나 단체 또는 회사 이런 그 영역이 큰 지역의 문을 이 정문하고 대문은 같은 문이죠.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쓰일 때 회사의 메인 게이트는 정문이라고 하고 통상 대문이라고 않는다. 그리고 가정집의 주 문은 대문이라고 하고 정문이라는 말을 잘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벽, 물론 이제 지붕을 할 수도 있어요. 벽을 터서 환기라든지 또는 햇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는 문을 얘기합니다. 뒷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후문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정문이 아닌 다른 문은 대부분 뒷문, 후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옆문이라고 이제 쓸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냥 한자로 후문 말고 그냥 한글로 뒷문 그러면 정규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행위, 슬그머니 들어가는 행위를 뒷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자면 입학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미달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합격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TO가 났어요. 그럴 때에 대기 순번 중에서 그 입학을 시키는 게 아니고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한테 슬그머니 입학을 시키는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불법행위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뒷문으로 들어가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죠. 문호라고 하는 것은 거래할 수 있는 그 출입을 할 수 있는 이란 의미입니다. 문호는 주로 나라에서 다른 나라 국민들한테 그 나라를 출입할 수 있는 것을 문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 회사나 일반인의 그 주택의 문은 문호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호가 굳이 나라가 아닌 입장에서 이제 쓰이게 되면 특정 분야, 예를 들자면 뭐 의료 분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분야에 그, 그 일원이 되기 위한 제도가 좀 까다로웠는데 그거를 상대적으로 좀 느슨하게 하려고 한다 할 때 문호를 개방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문호는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쓰고 있다. 문패라고 하는 것은 그 집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플레이트를 판을 얘기하죠. 문패에 이제 주소도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분야의 기술과 또는 학식이 해박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문외한이라고 하면 전문가하고는 반대죠. 문 밖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 한이 한나라라는 한자를 쓰지만 그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변변치 않은 지식이나 기술이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놀러 가든 또는 어떤 일을 보러 가든 어떤 특정 지역을 찾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한자는 들을 문자가 되겠는데요. 예전에 물을 문자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을 문자는 묻는 게 입으로 물으니까 이 문자 가운데 입구자를 쓰는 게 묻다라는 의문이고요. 문이고 듣는 건 귀로 들으니까 이 문자 밑에 귀 이자를 쓰는 겁니다. 해서 문자를 쓰고 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운 문이라는 의미의 문자죠. 그 가운데 귀라는 의미의 이자, 이게 귀 이자예요. 이자를 이렇게 쓰면 들을 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듣다 그런 의미로 쓰는 말이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무슨 소린가를 들었다 또는 뭐 소문을 들었다, 소식을 접했다 이런 얘기들이 모두 문자에 해당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신문 하면 새로운 소식을 듣는 매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의 진상, 큰 일이죠. 뭐 소소한 일은 아니고 큰 일에 대한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관련된 사람을 불러다가 듣는 일을 얘기하고 또 행정기관의 주요 보직을 맡을 사람을 입법부에서 사전 심사를 하기 위해서 불러다 물어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후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 뒤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비공식적으로 떠도는 것을 얘기합니다. 후문은 사실은 소문이나 풍문하고 맥이 같은 말이죠. 그래서 후문, 소문, 풍문은 사실상은 같은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문은 진짜라고 믿고 싶은 말이고, 풍문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하나의 일화로 듣는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후문은 어,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 또는 그 일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술자리라든지 이렇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는 척하면서 내뱉은 말이라는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없었던 처음 듣는 얘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경악할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쓰는 거고요. 전대미문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통상 부정적인 때 많이 쓰입니다. 금시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은 처음 듣는다 이 자리에서 라는 뜻으로 놀라움을 표시하는 그런 뉴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추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그 위상에 흠이 될 만한 얘기, 흠이 될 만한 소문은 모두 추문입니다. 연문이라고 하면 연문은 자칫 추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문은 같이 중립적이에요. 상대적으로. 물론 연문은 추문에 가깝습니다. 추문에 가깝지만 연문 자체는 추문에 속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연문의 대상이 주로 누가 누구하고 사귄다 라든지 또는 뭐 갈 때까지 갔다 라든지 이런 의미를 가진 소문이 연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문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수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을 추적해서 어떤 일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수소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워낙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뭐 그 이런 전화기도 없었고 또 위치 추적 기술도 없었고 할 때에는 한 번 사람이 떠나면 그 사람을 추적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저 수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큰 힘을 발휘를 했죠. 관이라고 하는 것은 빗장을 얘기하는 거죠. 빗장이라는 게 뭐죠? 빗장이라는 것이 문을 닫아 거는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닫아 거는 장치니까 그 시간 장치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빗장이라는 의미의 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해서 총 1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빗장이라는 의미의 관자가 되겠고요. 빗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걸어 잠그는 장치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빗장이라는 의미의 관자가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현관은 현관문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는 문은 안 붙여도 문입니다. 현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건물의 주 출입구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뜰이 있고 이제 우리가 여기 정문 또는 대문이라고 하는 게 정문이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만약에 쳐요. 이 세 동이 있다. 이 그 각 건물의 주 출입구가 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관과 대문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은 현관이 곧 대문이죠. 관계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련 짓다 또는 관련 지어지다 라는 의미이고요. 관계하다는 이제 비속어로 성행위를 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관련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일이나 또는 사람과 연관이 있다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데요. 요 뒤에 하다 또는 있다라는 이 어미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 이 관계와 관련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뒤에 어미에 따라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있다 그러면은 연관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관계하다 그러면은 연관 있는 행위를 집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흥미 또는 알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고요. 무관심은 그 반대죠. 흥미가 없거나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정한 일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거나 연구하거나 또는 살펴보거나 이럴 때 관하여 또는 대하여라고 말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하여와 대하여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말로 보셔도 되는데,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좀 학문적이거나 또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와 연관된 것을 살펴보는 것을 얘기하는 데 반해서,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좀 객관적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살펴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득이나 손해가 관련된 일이다라는 의미고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소나 또는 소속된 어떤 것들, 뭐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이 것들이 유기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조직체를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말로는 그런 것이 이제 오르가나이제이션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관이라는 말이 동력을 발생하는 기계 장치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행정기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 공기가 흡입되고 가스가 분출되고 그 점화가 되고 힘이 출력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제 또는 뭐 디젤 기관 이런 의미로 쓸 때의 기관은 기계 장치이긴 하지만 힘을 동력을 발휘하는 기계 장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한 가지 이제 기관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체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과 또 다른 일과의 관계가 원인과 결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하나의 참고 부수 그리고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또 어, 변형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